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여론고수 더 힘내라고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데이터 저널리즘 분석 전문 대기자입니다. 홍영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대구에서 얼마 전에 연예인 사인회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관련 행사로 대구에 참석을 했는데 완전히 장사진을 이뤘다 그래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대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치사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깊은 곳이다라고 애정을 표시했고, 원래 당일 행사를 마치고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저녁 기차 시간이 7시였는데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럽니다. 기차를 취소하고 무려 3시간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하면서 3시간 동안이나 사인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대구에서의 열기, 한동훈 바람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이제 그 팬덤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죠. 예. 아마 대구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쪽에서도 만약에 대중에 노출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보여질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그 정도의 팬덤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개딸이라고 하는 팬덤이 있긴 있지만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니까 그만큼 지지층이 있을 거고요. 있지만은 그 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개딸이나 개딸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좀 친야 성향의 극성 지지층, 아주 열성 지지층, 이거는 좀 역사가 됐죠. 네. 친노 노사모 때부터 시작해서 친문 문재인 대통령은 문팬이라고 하는 지지층이 있었고요. 역사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보수 쪽에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친박의 성향을 가진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은 있었지만 이렇게 약간 좀 연예인 비슷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은 연예인 같은 느낌을 주진 않잖아요. 그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꼭 대통령 되시라라고 연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 연예인 같은 팬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특히 이제 보수 정치인 쪽으로는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김어준의 여론조사 이 조사가 지금 이제 몇몇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예를 들어서 반명의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그런 지역구들을 골라서 조사를 하면서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대구, 네, 대전입니다. 반명의 현역 의원이 친명 후보한테 진다. 내지는 민주당 쪽이 원희룡 장관도 그쪽 고향을 놓고 이제 조사해봤지만 민주당 쪽이 어쨌든 국민의힘보다 앞선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그런 특정 지역에 타겟팅을 한 물론 여론사를 아직 출마할 지역은 정해지지도 않았죠. 또 없는 지역이라는데 조사를 덥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덥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정치 1번지 종로였단 말이죠. 종로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고 가정을 하고 민주당 후보들하고 1대1 대결을 붙여봤어요. 예. 그 중에서 붙여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5.4%,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32.4% 앞선단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한동훈 31.6, 이낙연 27.7. 이낙연보다도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동훈 34.4, 전현희 31.3. 이게 이제 세 번의 이제 가상 대결에서 다 앞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거는 저는 이 조사가 정확하다라고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그리고 이제 이 김어준의 여론사라는 게 뭐 이 항상 뭐 특정 목적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 조사에서 따르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3.7 국민의힘 31.4예요. 예. 12%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이 가장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을 집어넣으면 한동훈이 이겨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 한동훈 장관의 그 높은 인지도 그리고 중도층까지도 빨아들일 정도의 외연 확장성 여기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거 이외에는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현역 의원은 최재형 의원이 있지만 강서구청장 선거를 그 비춰서 본다면 네. 뭐 서울은 다 험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험지입니다. 다 험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앞선다라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눈길을 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면은 종로가 점쳐지고 있죠. 다른 지역보다는 전체 수도권 선거판을 견인할 수 있는 위치가 종로다. 최재형 현 의원은 다른 쪽으로 뭐 배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겠냐. 뭐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확정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한동훈 장관의 출마 가능성 그럼 점점 더 기정사실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뭐 대구 행사 건도 그렇고 네. 그 한동훈 장관 부인의 뭐 자원봉사 사진 진은정 변호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한 매체에서는 이건 이제 홍 기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7장 연사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배우자 사진으로서는 언론사에 등장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찍었대요? 나는 몰라요. 그거 누가 찍었대요? 뭐 저기 방송 출연하시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론사가 찍은 거예요? 아니면은 법무부에서 찍은 거예요? 그거를.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방송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 방송 사진에는 제가 뭐 집중을 아니 뭐 방송에서도 그 종편 나가서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이제는 뒤로 하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설 또는 원희룡 비대위원장설이 하닥에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비대위원장은 둘 다 이제 저는 뭐 그렇게 가능성 높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렇게 가능성 높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이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당에서 사무총장이나 그 이 당 지도부 역할도 해봤고,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장관 한 거밖에는 검찰에 쭉 몸담아서, 그러니까 어떤 선거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선거에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안 나가보고 대통령까지 됐지만 예. 그건 뭐 대선이라고 하는 상당히 특이한 상황에서 이제 그 된 거고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국의 이 250여 개의 지역구 선거를 총괄해야 되는 뭐 어떤 비대위원장이다 뭐 선대위원장이다 그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 그걸 하나. 그거는 상상력을 너무 더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뭐 1, 2주 안에 비대위원장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2주 있다 한번 봅시다.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 선대본부장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에 출마한다면. 저는 선대본부장도 별로 어울리지 않고요. 그냥 뭐 어디 어려운 데나 아니면 상징성 있는 데 출마를 해서 본인의 선거에 집중만 해도 언론에서는 집중적인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부인 건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님은 이 한 장관의 파괴력을 높지는 않게 보시네요. 아니죠. 높게 보는데 굳이 감투를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감투 준다고 언론에서 더 집중하고 감투 안 준다고 집중 안 하겠어요? 이번에 이제 진은정 변호사 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는 진은정 변호사가 지금까지 언론에 노출이 안 됐다가 이제 다른 장관들 부인하고 같이 노출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거는 굳이 뭐 법무부에서 무슨 뭐 홍보를 하거나 그걸 안 해도 기자들이 다 따라다녀요. 그렇죠.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기자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대위원장 준다고 갑자기 인기가 더 오르고 기자들이 더 따라오고 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그냥 출마한다는 것 자체로만 그것만으로도. 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만약에 선대위원장이란 자리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 예. 역풍이 불 수가 있죠. 오히려 선거도 안 해본 사람, 정치도 안 해본 사람 갖고 무슨 뭘 이용해 먹느냐, 네. 뭐 그 인기를 이용해서 뭐 국민의힘이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랑 생각이 달라서 그 진짜로 그런 인기를 이용하고 싶어서 무슨 감투를 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 있지만은 뭐 저 생각은 오히려 그거는 감점 요인이다. 예, 그거는 예. 뭐 긍정적이지 않다. 끝으로 그러면은 뭐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내년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인데 수도권 선거 효과 국민의힘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혜택이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수도권이 됐든 아니면 네. 뭐 그저께 대구 간 것처럼 이제 대구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대구 출마설이요. 대구 출마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심장에서 뭐를 끌어내겠다, 뭐 분위기를 좀 그건 끌어내겠다.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한동훈 장관 제가 이제 어려운 종로 나가도 저기 김어준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높게 나오는데 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요, 당선되고 네.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거는 그럼 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 보수층의 전반적인 그 관심을 끌어올리는 예.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저는 뭐 대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한동훈 장관이 저기 감투를 쓰든 안 쓰든 뭘 어떻게 하든 어디에 출마한다는 거 자체로만 그리고 이제 그 부인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예. 기사의 양이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을 비교를 했을 때 뭐 처음에는 5대5로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원래 선거보다는 5대5가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이 5대5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한 6대4 내지는 7대3으로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으로 그 기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따라붙고 사진이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찍힐 수 있다. 그럼 그 효과죠. 그 효과.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총선 출마 생각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총선 불출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유행어가 대구 안 대구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구냐 대구 아니냐 대구 안 대구냐 일각에서는 한동안이냐 한동훈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홍영림 기자의 예상대로 출마 자체가 번뜩번뜩할 한동훈 장관의 출마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여론보수에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